대선 후보라면 당연히 대선에 임박해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 외교 안보 정책을 바꿀 것이 아니라 대선 후보라면 적어도 60년 가까이는 살아왔고 전으로 또 정치를 한 지가 작게는 뭐 한 5, 6년 많게는 20, 30년 되는 사람들일 건데 국가의 이 존립의 근간이 되는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그때그때 달라지는 어떤 정책이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는 안보관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 탄핵으로 이 급작스런 대선이 치러지고 있지만은 적어도 박 대통령이 탄핵이 국회를 통과하던 12월 초 이후로는 대부분의 대선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 늦어도 4, 5월에는 대선이 치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들을 해왔다고 봤을 때 그때 이후로 이들이 했던 발언들은 사실상으로 그동안 이 정치를 해오면서 또 최근까지 계속 업데이트되고 수정 변경되면서 머릿속에 축적되어진 그 자신의 안보와 관련된 중요 의식들이 밖으로 말을 통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떠들던 사람들이 이제 대선이 이렇게 임박한 시점에서 북한의 핵 위기가 심화되면서 전쟁 위기론이 온 사방에 퍼져나가니까 이제 북풍의 표가 날아갈까봐 문재인과 안철수 두 사람이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표 때문에 바꾸는 이런 입장이라면 또 당선되고 나서 표 결정을 하지 않게 되면 또 바뀌는 거 아닌가? 어떻게 안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둔감하게 정말 이 처신할 수 있는가? 안보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의식이 있다면 대선이 있고 없고 관계없이 사드를 바라보는 입장, 개성공단을 바라보는 입장, 금강산 관광을 바라보는 입장, 한미 동맹을 바라보는 입장, 한일 군사정보 공유 협정을 바라보는 입장, 전시작전권을 바라보는 입장 등이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겁니다. 차라리 내 소신은 사드 반대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사드 반대를 해야 되고 내 소신은 DJ의 협백 정책을 지지하고 개성공단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면 끝까지 그걸 유지해야지. 얼마 전에는 100평 유지하다가 문을 닫은 개성공단을 2천만 평으로 늘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함부로 해대다가 문재인 후보 말입니다. 이제는 사드를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바뀌면서 개성공단 문제는 아직도 입을 닫고 있습니다. 안철수요? 그야말로 햇볕 정책의 계승자를 자처하면서 사드는 국민투표에 붙여야 된다고 계급품을 물고 더 나아가서 개성공단도 유지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던 안철수가 지금 보수 표를 받고 있다고, 그래서 보수 지지세를 갖다가 다 얻어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에 대한 공격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자, 문 후보는 2016년 7월 13일에는 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을 재검토하고 공론화해야 된다. 작년 총선 이기고 난 이후의 일이죠. 사드 배치를 막 하려고 할 때 반대운동이 심화될 때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4월 11일에는 북한이 핵 도발을 계속하면 사드 배치 불가피할 수 있다. 북한의 핵 폐기에 대한 입장 변화에 따라서 이 사드 정책 등이 다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을 합니다. 미안하지만은 2016년 7월 13일부터 2017년 4월 11일 사이에 북한이 핵실험을 더한 부분은 없습니다. 안철수는 사드 배치는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2016년 7월 10일 날 이야기했는데 2017년 4월 6일에는 사드 반대 당론 수정을 요구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대선 후보들의 향방을 정리하는 중요한 관건이 안보 이슈가 되어버렸습니다. 저하고 배종찬 본부장하고 하는
이 대선 토론에서 사드가 결정적인 문제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대선은 무중력 대선이다. 이념의 중심축도 깨어지고, 과거에는 보수와 진보가 중도표를 다투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 없이 표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보수 표심도 떠들고 있다. 지역 구심령도 사라져서 영남 호남 몰표 현상도 없어져서 문도 안도 불안하다. 그리고 기존의 이 선거 구도를 바꾸는 결정적인 선거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지금 문안이 매우 불안한 상태입니다. 누구도 당선을 자신할 수 없는 상태에 접어들어 버렸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정말 딱한 게 일이 될 줄 모르고 그렇게 함부로 안보 문제를 이야기했느냐 하는 것이고요. 안철수는 일이 될 줄 모르고 그렇게 햇볕 정책의 계승자 역할을 자처하다가 또 말을 바꾸느냐 하는 겁니다. 문 후보는요, 2012년 대선 때 NLL 포기 발언 논란에 관련해서 한번 고생을 했고, 또 작년에 북한의 인권 결의안 유엔 상정 문제와 관련해서 또 한번 곤욕을 치렀습니다. 사람이 한 두 번쯤 식겁을 했으면 세 번째는 사람이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문 후보는 이번에는 이제 또 걸리면 죽는다 생각을 했는가, 한반도 위기 상황과 관련해서 국회 의장과 5당의 대표 및 대선 후보가 참여하는 5+5 안보 비상회의를 개최할 것을 어제 제안했는데요. 그간 자기 정부에서 결정해야 된다고 다소 모호하게 대처하던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한층 명확해진 입장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문 후보는 어제 기자들을 만나서 북핵 고도화가 진전될 경우에 사드 배치가 불가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북한이 북핵을 동결한 가운데 완전 폐기를 위한 협상에 나선다면 사드 배치 결정을 잠정적으로 보류할 수 있다. 자, 북한이 대선 전까지 이렇게 할 가능성은 확률 제로죠. 그간에 했던 말이 있으니까 또 꼬리표를 이렇게 살짝 달아놓고 바꿉니다. 홍익표 문재인 캠 수석 대변인은 북한에 무모한 도발을 하지 말라라는 말이 첫 번째 메시지다. 미국의 한반도에 긴장을 불러일으킬 조치나 우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제 타격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복합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지금 누가 미국이 할 일이 없습니까? 선제 타격을 현 시점에서 하게요? 어제 안철수가 TV에 보니까 미국이 한국과 이렇게 상의하지 않고 이렇게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를 만나서 한국과 이렇게 모든 문제를 다 상의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오락가락한 이런 사람들을 트럼프가 만나자고 한다고 쉽게 만나 주겠습니까? 꿈을 좀 깨길 바라고요. 미국이 한국을 허락을 받고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사고 또한 잘못되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들이 동맹국과 현재의 한미관계에 충실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면 당연히 미국이 한국과 상의해서 모든 문제를 처리하지요. 근데 그간에 이들이 막 던져왔던 안보나 한미 동맹에 관한 우왕좌왕 발언을 볼 때 미국이 이들을 믿고 있겠습니까? 이들을 만나서 상의해서 이들이 미국 보고 우리 아니면 우리 허락 떨어지기 전엔 당신들이 공격하면 안 돼 라고 말을 한다고 미국이 그 말을 듣겠습니까?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어제 홍준표 후보는 파주 임진각을 방문해서 보수 대통합 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이 보수 통합을 강조를 했습니다. 문 후보의 제안은 안보 정치 쇼라고 했고, 안보 위기와 혼란을 가져온 장본인은 호남 1중대장 문재인, 호남 2중대장 안철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도 이제껏 사드 배치를 반대하다가 또 북한에 먼저 가겠다고 하다가 무슨 자격으로 후보들을 모아서 논의하자고 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문 후보는 어제 PK를 방문했다가 선대위에 긴급 안보 점검 회의를 하자라고 지시하면서 귀경을 했다는데요.
어젯밤에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주재하면서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김정은 정권이 자멸의 길로 가지 말 것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이러면서 한반도에 위기가 생기면 자기부터 총을 들고 나서겠다. 북한이 핵도발을 계속하고 중국이 북한의 핵도발을 억제하지 못한다면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는 외교안보 자문인사들과 국회의원 40명이 참석을 했다 하는데요. 최근에 기무사 지휘관 출신 등을 보강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옆에서 빼라고 한 사람, 이종석이니 문정인이니 그 다음에 정세현이니 백낙청이니 이런 사람들 좀 빼세요. 그리고 근처도 붙이지는 말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5+5 긴급 안보 비상회의를 다른 정당에도 제안했고, 안철수는 정치권의 신중한 대처를 갖다가 주문했다고 하는데요. 자, 박지원은 페이스북에 문재인이 5+5 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서 호들갑 떨면 안 된다. 국민이 불안한데 대선 후보가 부추기면 안 된다. 과거 군사 정권들이 하던 북풍, 선거 때마다 북한을 이용해서 표 얻으려고 하는 것을 문 후보가 하고 있다 했고요. 안철수는 한반도의 불안은 결국 중국에도 좋지 않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동맹국이 미국과 공조해야 한다는 것을 중국에 설득하겠다. 자, 중국은 설득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뭘 중국에 설득하고 무슨 미세먼지도 중국에 설득하고 무슨 사드도 설득을 합니까? 안철수는 중국에 무슨 중국말 잘합니까? 안철수는 무슨 중국의 시진핑하고 닿습니까? 중국은 설득이 되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걸 정확하게 제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근데 국민의당은 어제 선대위 정책 대변인으로 김건식 교수를 임명했다는데, 이분은요 2007년 노무현 방북 때 특별수행원으로 방북하고 한마디로 햇볕 정책을 굉장히 이렇게 따르는 분이죠. 문재인 후보는 거부감이 매우 강한데 대선 후보 중에서 이 부정적인 거부감이 호감도보다 비호감도가 더 강한 후보입니다. 자, 문 후보 거부감의 이 비호감도의 배경에는 결국은 안보 문제에 대한 중도와 보수층의 배타성이 이렇게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요. 안 후보는 최근에 보수층, 중도층의 지지로 문 후보를 거의 근접하게 추격을 해서 지금 신이 났는데요. 이 부분은 안 후보가 최근에 자신의 말을 바꾸면서 우클릭을 한 부분이 안보 문제에 있어서 작용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문안 두 사람의 안보 정책 정말 믿을 수 있나라고 했는데요. 자, 안철수는 아까 말한 대로 이 국민투표에 사드를 붙이자고 했고, 이 국민투표 요건이 안 되는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철수는 중국이 대북 제재를 거부한다면 사드 배치 명분이 생긴다고 방향을 틀었고, 국가 간의 합의를 존중한다라고 슬그머니 입장을 바꾸었지만은 국민의당은 여전히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하고 있고, 2월 달에도 이걸 추진하려다가 당론이 변경이 안 됐고 안철수만 망신을 당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당론 변경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언제 추진을 해서 언제 결정을 합니까? 이렇게 추진한다고 하면서 시간 끌는 겁니까? 저는요,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안보 문제에 대해서 여태까지 믿을 수 없는 처신을 해오고도 보수의 표를 얻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드 변경 당론에 덧붙여서 햇볕 정책 폐기를 분명히 밝혀야 되고요. 개성공단 폐쇄 문제에 찬성한다고도 밝히고, 한일 군사정보 공유협정, 이거 사드 요격하는 것과 관련해서 일본의 이 미사일 정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을 유지하겠다고 밝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말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당론으로 채택해서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는다면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의 당론 변경은 거짓이라고 간주하겠습니다. 자, 문 후보요. 지금까지 사드 반대를 재검토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사실상 반대운동의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핵심으로요. 심지어 문 후보 측이나 더불어민주당의 인사들, 국회의원들이 중국에 열댓 명 가서 어떤 행동을 했는가 우리 다 보고 있습니다. 문 후보 이측 인사들은 심지어 사드가 북핵을 악화시킨다까지
하면서 노골적으로 중국 편에 서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차기 정부로 배치를 연기하고 국회 동의라고 입장을 이렇게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자, 주한미군의 방어 장비는 그야말로 미국의 판단에 따라서 한국에 통보하고 갖고 들여오면 되는 부분을 국회 동의라고까지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자신이 선두가 위협을 받고 그 위협을 받는 안철수의 핵심 지지율 상승의 원인이 문 후보에 대한 안보 불안과 또 중도 보수층의 안철수의 표 결집 현상에서 나타나니까 이제는 북한이 핵도발을 계속하면 사드 배치를 강행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90%가 훨씬 더 될 겁니다. 뭐 99.9%라고도 현재 시점에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안보 문제에 관해서 평소에 자신의 확신에 의해서 축적되어진 안보관을 갖지 못하고 그때 호남표를 얻을 때는 사드 반대했다가 이제 전 국민 표를 얻으려니까 사드를 찬성하는 식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들은 여태까지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는 호남표만 의식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야 전 국민의 상대를 표를 얻으려니까 사드를 찬성할 수도 있다라고 입장을 바꾸고 있고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과 안철수는요,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한 통속이고 한마디로 둘이 뭐가 다른가? 저는 차별성이 전혀 없는 집단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재벌이나 일부 수구 기득 언론이나 더 나아가서 일부 이 항상 양지만 추구하는 수구 보수 떨거지들 일부가 마치 안철수가 차악이다, 차선이다라는 희한한 논리로 안철수를 지지한다고 합니다. 저는 문재인과 안철수는 근본적으로 동일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의 안보의식은 없었으며 솔직히 안보에 있어서 매우 불안한, 믿을 수 없는 한국의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제 대통령 해먹으려고 자신의 의식을 바꾼다 어쩐다 하는데 저는 믿기가 어려운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장난을 치지 말고 단서 달지 말고 국민 앞에 확실히 어떻게 하겠다고 최종적인 입장을 밝히길 바라요. 그것도 당론을 채택해서. 그러지 않으면 이들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사람에게 표를 찍어서는 안 됩니다. 왜? 이 둘 중에 하나에 찍어서 내 표가 찍은 사람이 사표가 되지 않고 꼭 당선을 시켜야 만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차라리요, 낙선되는 사람을 찍더라도 안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정말로 안정적인 보장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철수가 박지원부터 다 세워놓고 문재인은 송영길이부터 중국과 다 세워놓고 추미애까지 다 세워놓고 그 앞에서 사드 찬성한다, 개성공단 폐쇄 찬성한다, 햇볕 정책 폐기한다라고 한일 군사정보 협정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분명히 선언하라는 겁니다. 그전에는요 전부 사기입니다. 정치인이라는 것은 부고난 것 빼고는 다 거짓말이라고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쥐 죽은 것만 사실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안보 가지고도 지금 이런저런 거짓말을 해오고 있는데 이들이 말을 이렇게 했다고 밀어주자고요? 자, 경제개혁하겠다는 세력 넘쳐납니다. 입으로는요, 그것도 안 믿습니다만은 과거 행태를 봤을 때요, 안보하겠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자유한국당 욕먹고 바른정당 비실비실합니다. 자, 그래도 안보 유지하겠다고 확실히 말을 하는 사람은 이 세력들입니다. 저는요, 설사 문재인, 안철수 둘 중에 하나를 당선시켜준다 하더라도 이 둘이 안보를 앞세워서 한마디로 여러가지 안정장치를 하는 안보 동맹에 의한 개헌이나 연정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문제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의 선택은 뭐냐? 안보를 앞에 세운 세력들을 지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수 중도 중에서 또 한국의 진보 진영 중에서도 안보를 중요시하는 분들은요, 이 두 사람에게 표를 던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보수 후보들이요,
이 두 사람이 문제가 있고 이 두 당이 문제가 있다는 거 제가 너무 잘 압니다만은 이 두 당의 표를 모아줘야 낙선을 하더라도 견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이 두 당이 마지막까지 단일화하지 않고 표 갈라먹어서 한 자릿수 표로 나와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정치권에서 안보를 가지고 당선된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어집니다. 당선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저는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 조석희 후보 단일화를 하고 보수 정당의 표를 찍어주는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